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식물에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데요. 봄 기운이 물씬 풍기면서 산과 공원엔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와 화재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워 계절이 바뀌는 소식을 전해주는 복수초. 노란 꽃잎을 활짝 피고 상춘객들에게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쩍 온화해진 산바람에 산행객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들 옷차림이 봄 옷이잖아요. 자켓에 청자켓에 막 빨간색에 아침부터 공기가 너무 따뜻하고 맑고. 도심 속 공원과 유원지도 따뜻한 바람과 햇볕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하며 나들이를 즐깁니다. 마스크 대신 미소를 띤 시민들의 얼굴에서 성큼 다가온 봄이 느껴집니다. 지난주까지 추웠는데 이제 따뜻해져서 아이들이랑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절기상 경칩인 오늘도 기온이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고 이번 주 내내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대기질은 차츰 나빠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순에 봄꽃이 피고 다음 달 중순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봄꽃 개화 예측 지도를 보면 세종에 있는 금강수목원에서는 이달 26일쯤 개나리가 다음 달 6일과 11일 무렵에 진달래와 벚꽃이 각각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산과 예산의 가야산은 다음 달 12일쯤 진달래가 활짝 피고 벚꽃은 다음 달 19일과 20일 무렵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전시가 해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건축공사 현장에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시공 중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 124곳입니다. 시는 굴착 사면이나 거푸집, 외벽 비계 등 해빙기의 안전 취약지를 중점 점검해 위험한 공사장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재해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알고 계신가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뜻하는데요. 일부는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다 보니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우강면에 사는 25살 이창갑 씨. 이 씨는 입대를 앞두고 받은 신체 검사에서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뜻합니다. 일부는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다 보니 특별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는데 자각 능력이 떨어지 직업이나 정보 처리가 늦거나. 최근 당진시와 충남도는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고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여 당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방안을. 전문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등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겪는 학습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학교 폭력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신병리로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세심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학령기에는 교육 쪽에 지원을 줘야 되는 거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고용 쪽에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줘야 될, 일반인 속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는 고용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배려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경계선 지능인들도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창갑 씨. 좀 시간이 걸리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는 기다려주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낙오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많은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지능이 낮다고 좀 위축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며 실태 파악을 통한 조기 진단과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3.1절 당일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걸었던 세종 시민이 항의하던 주민에게 일장기를 보면 눈이 뒤집히냐며 반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일장기를 내건 아파트 주민이 항의하러 온 주민에게 간첩죄로 신고하겠다,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남의 집을 찾아와 미개하다라며 거친 말을 내뱉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주민은 항의하러 온 주민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을 공개한 세종 지역 언론사는 영상을 확인하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입지로 대전과 세종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산하견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전 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경남 사천은 8%, 서울권은 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주항공의 연구와 개발, 정책 기능이 집중된 대전과 세종 지역의 우주항공청이 자리해야 관련 기관과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됩니다. 교가라고 하면 군가나 행진곡처럼 딱딱한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친일 잔재가 있거나 낡은 교가를 랩이나 가요 느낌처럼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활기찬 동요 속에 리드미컬한 랩이 섞여 있습니다. 이 노래 1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가입니다. 원래는 행진곡풍에 무슨 산 전기를 받는다는 전형적인 옛 교가였는데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난해 교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노랫말도 5학년 학생들이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았고 1위로 뽑혔던 노랫말이 랩이 들어간 노랫말이었고 꿈에서도 첫 막 소절이 막 들린다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즐기고 미드템포의 감각적인 가요식으로 변신한 곳도 있습니다. 쓰러져서 쓰라렸던 오늘 하루는 하나 더 배운 거야. 예술의 남다른 재주를 자랑하는 예술고 학생들이 옛 스타일의 교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무용과 미술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에 대한 위로와 응원이 우리 학교의 노래에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한 진천 옥동초도 2년 전 교가를 바꿨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김동진이 작곡해 60년 넘게 불린 교가를 1,400명 전교생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적인 책무라고 하죠. 바로잡고 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니까.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이 시대에 동떨어지거나 친일 교가를 바꾸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도내 20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작사하면 작곡가를 섭외해 음원 제작도 해주고 홍보 영상 제작비 100만 원도 지원해줍니다. 멸공, 반공, 심지어는 어떤 여성을 좀 비하하는 듯한 가사들이 현재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변화함을 학교에서 요구로. 충북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도내 학교 480곳 가운데 교가, 교목, 공적비 등 일제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곳은 16곳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학교 식품 위생을 점검합니다.
대전시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공급과 보관, 조리 등 단계별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합니다. 충남도도 학교와 업체 880여 곳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관리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 급식시설의 소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충남도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충남에서 농지를 빌린 만 18살에서 40대 미만의 농업인에게 임차료의 50%를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5억 원을 책정해 1,200여 명을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지의 시청이나 군청에서 받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시간당 뜨고 내리는 횟수인 슬롯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충북지사가 직접 나섰는데요. 하지만 공항을 함께 쓰고 있는 공군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입니다. 공항과 공군부대 사이에 활주로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공군기지에 민간공항을 지어 함께 쓰는 민군 겸용공항이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청주공항 규제를 풀어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청했는데 핵심은 슬롯 확대입니다. 슬롯은 1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인데 청주공항의 슬롯은 활주로 1개에 주중에는 6회, 주말에는 7회입니다. 활주로 1개당 평균 17.5회인 인천공항, 평균 20.5회인 김포공항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17공군 사단을 방문해서 슬롯을 적어도 10개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활주로를 하나 더 가져야 된다. 문제는 청주공항이 우리 군에게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최첨단 전투기인 F-35A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국방부는 이 F-35A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 더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민항 슬롯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충청북도가 정식으로 슬롯 확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최대 7회인 슬롯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마치 공군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충청북도가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슬롯 확대 이외에도 활주로 연장과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신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비슷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시설이 먼저 확충이 돼야지만 이용객이 늘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요를 충족한 다음에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런. 정부는 올해 3억 원을 들여 활주로 연장을 비롯해 청주공항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지 용역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K리그 1으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시즌 초반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선전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제 인천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개막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챙긴 대전은 5골을 몰아넣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올 시즌 K리그2의 첫 선을 보인 천안시티FC와 충남 아산은 모두 개막 이후 2연패에 빠졌습니다. 세종시가 봄철을 맞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3월 한 달 동안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시는 대기 배출 사업장 12곳을 매주 한 차례, 대형 관급 공사장을 매주 3차례 이상 찾아 오염물질과 날림먼지를 줄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형 경유차의 매연 측정과 단속을 늘립니다. 또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은 운영을 줄이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평소보다 10% 늘려 수거합니다. 대전시가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25곳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는 공모에 선정된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 10곳엔 최대 1,600만 원, 그 밖에 7년 이내의 성장기업 15곳엔 2,300만 원씩 브랜드 디자인과 박람회 참가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대전에 본사나 공장을 둔 7년 이내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제조 서비스업 기업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대전 비즈 누리집을 참고해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오늘 31일까지 데이터 기반 스마트 혁신기술 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데이터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화를 희망하는 대전 지역 혁신 기업으로 시 누리집과 대전 테크노파크 기업 정보 포털을 참고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심사를 거쳐 기업체 2-3곳을 선정한 뒤 오는 11월 말까지 2억 원에서 3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구는 문 닫은 어린이집이나 LH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의 상가 지하 등을 활용해 어르신 돌봄 놀이터와 건강관리실, 지역 주민들의 돌봄 공간을 만듭니다. 대덕구는 대전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빈집과 폐가를 정비해 정원이나 주차장, 공장 등으로 활용하는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한 원도심 지역 8개 마을 가운데 4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마다 추진 협의체를 꾸려 오는 5월부터 5억 원씩 지원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종시에는 현재 9개 읍면 지역에 빈집 274채가 있고 시는 내년에 이번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에 숨겨진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마당과 옥상, 아파트 베란다 등의 개인 정원과 공동주택, 마을 등의 공공정원으로 시는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수상하고 표창과 인증 현판을 수여합니다. 세종시는 2년 전부터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열어 지금까지 개인 정원 8곳과 공공정원 3곳을 발굴했습니다. 보령시가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와 전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씨가 주관하는 JS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여는 등 올해 전국대회 20개를 포함한 60개 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